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 여정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구상을 제시하며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뉴욕 현지에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남색 양복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유엔 총회장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는 세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가장 확실한 평화를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각 글자의 영문 알파벳 END를 딴 END 이니셔티브입니다. 대북 정책에선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세 가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북한에게 대해선 개발 중단에서 축소, 폐기로 이어가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뒤 한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자리인 만큼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도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란에 맞서 한국 국민이 이룬 빛의 혁명이 곧 유엔 정신의 성취이며 한국이 보여준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전 세계의 것이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야당 대표로 내란 극복을 이끌었던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다시 알린 이번 방미 일정은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내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가 열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토의를 주재합니다. 뉴욕 현지 바로 연결합니다. 자, 김재경 기자, 한국 정상이 처음 의사봉을 드는 건데 무슨 주제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AI와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토의합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 달씩 번갈아가며 안보리 의장을 맡는데요. 마침 9월 안보리 의장국이 우리 한국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토의를 직접 주재하게 됐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대통령은 토의에 참석한 80여 개국 정상들에게 주제와 의미, 진행 과정 등을 설명합니다. AI가 인류의 도움이 또 한편으로는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각국 정상들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이나 해법을 제안할 텐데요. 이 대통령은 앞선 기조연설에서 모두를 위한 AI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 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여러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있는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논의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우선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 뒤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는데요.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해법으로 제시했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새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면서 유엔도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도 회담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정상과는 핵심 광물을 공급받는 대신에 한국이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고요. 체코 정상과의 회담에선 두 나라가 신규 원전 건설을 넘어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제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폴란드 정상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일정을 마친 뒤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월가 금융인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 행사를 진행한 뒤에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금요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과 보석신문이 공개될 수 있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 내란 특검이 이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공판이 끝나자마자 열리는 보석신문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을 2달 넘게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는 돌연 출석 의사를 밝히자 이튿날 중계를 신청한 겁니다. 특검 측이 처음으로 신청한 중계인데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달리 이번 재판은 국가 기밀로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중계와 관련한 특검법 개정 조항은 시행되기 전이라 기존의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는데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허가 여부와 중계를 실제 하게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신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말 조사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은 정식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청구 요건 등 법적 조건을 갖췄는지 따진 다음 헌법재판관 전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공수처가 딸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돼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인데요. 12.3 내란 당일의 행적과 윤 전 대통령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심 전 총장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외교부, 국립외교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반년 만입니다. 의혹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지난해 1월 국립외교원이 낸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돼 있었는데 심 전 총장에 따른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 측은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서류 심사 등 전형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는 거라며 채용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부 공무직 채용입니다. 심 전 총장 딸은 올해 초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자리에 합격했는데 서류 전형에선 3등이었지만 면접에선 심사위원 3명 중 2명에게 만점을 받고 1등으로 뽑혔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공지했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며 전공 분야를 국제 정치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 씨의 전공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의혹에 대해선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제 권한이 없어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 갑자기 방송과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여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 심사 대상에 오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방통위를 없애는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없애는 이런 조직 개편을 하느냐. 그러자 이 위원장은 갑자기 방송과 언론은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은 어느 대통령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거론한 건데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등 야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향해 자중하라고 질타했습니다.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마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냐며 항의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다수결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두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헌정사상 우리가 헌법을 하고 나서 이번에 이 개편안이 가장 크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사권이 통제받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우려는 일부 정치 검찰들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을 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역시 경론 이후 여당 주도로 가결됐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